오케이. 잠깐만. 자,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됩니다. 되는데, 살짝 부연 설명을 하면 좀 더 빨리 풀고 싶다 이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자, 설명 봐잉.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등차 수열의 연속된 3개 항을 합한 거야. 그럼 걔는 등차 수열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등차 중앙의 관계에서 A, B, C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A, B, C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떤 관계가 성립했냐면 B의 2배가 A하고 C를 더한 거랑 같았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중앙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수는 반드시 양쪽 수의 평균이 되면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얘는 A2고 얘 두 개를 더한 건 뭐고? A1하고 A3를 더한 건 뭐야? A1, A2, A3가 등차 수열인데 A2는 그대로 냅두고 A1하고 A3를 더하면 뭐가 돼? A하고 C를 더하면 2B가 되듯이 A1하고 A3를 더하면 2A2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게 2A2고 얘가 A2니까 3A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요거도 똑같은 이유로 얘 두 개를 더하면 2A5가 되기 때문에 얘는 3A5가 돼. 그게 33이에요. 그러면 3을 약분하면 A2가 마이너스 4죠. 그 다음 A5가 뭐가 된다? 11이 되죠. 그냥 똑같이 이제 하면 돼요. 얘는 A 플러스 D가 되고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4. 그 다음 얘는 A 플러스 4D가 되고 얘가 11. 그래서 이걸 연립하시면 밑에서 위에를 빼면 3D가 15. 그래서 D가 5. D가 5 되면 집어내면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 A가 마이너스 9인데 이 계산 잘못한 거 아이가? 내가 잘못했나? A가 1이라고? 5 잡아넣으면 네가 잘못했다. 거기 D 자리에 5 대입하면 넘어가면 12 곱하기 5면 60이니까 넘어가면 33 빼기 60인데 그러면 3A가 마이너스 9인데 맞죠? 3A가 마이너스 9다. 3A가 마이너스 9가 아니고 3A가 마이너스 27이다.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계산 잘못, 답 잘못된 것 같다. 하여튼 이렇게 풀면 돼. 쉽게 풀라치면 빨리 풀라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쉽게 푸는 게 아니고 빨리 풀려고 하면. 근데 니 풀이는 똑같거든. 똑같은데 그 A 구할 때 잘못 구했어. D 집어넣어서 다시 구해봐. 오케이. 답은 23번째가 되죠. 23번째. 자, 그럼 3-2번 풀어봐라.
일반항 구하면 돼. 일반항. 첫째 항이 41이고 10번째 항이 14야. 그럼 거기에서 일반항 AN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AN은 D자리에 마이너스 3 쓰면 되죠. 그래서 일단 AN을 구해봐. 자, 그럴 때 그놈에 대해서 AN의 절대값이 최소가 되는 걸 구하랬거든. 그러면 봐봐봐. 41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초항이 4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41 다음에는 38이지. 그죠? 3을 빼야 되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엔 35야. 38에서 또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면 그럼 그런 식으로 쭉 줄어 나가면 언젠가는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게 0에 가까워질 때 0은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데 0 근처에 가면 얼마가 되노? 쭉 줄여 나가면 n이 얼마일 때 0 근처의 값이 되니? 3분의 44가 약해서 얼마고? 그게 는제로 되는 게 3분의 44다. 그럼 3분의 44는 약해서 얼마요? 10, 14, 14죠? 14점 얼마지? 그러면 14점 얼마니까 14 집어넣어봐. A 14가 얼마요? 그 다음에 A14는 2고 A15는 그 일반항 A에다가 집을 필요 없다. 그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다음 항이다. 다음 항이니까 그냥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돼. 2에다가. 그럼 얼마야?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제일 값이 작아지는 거는 뭐냐? 2냐 마이너스 1이냐?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 AN이 값이 최소가 되는 거는 2가 작냐 마이너스 1이 절대값 씌웠을 때 작냐?
절대값 2가 작냐, 절대값 마이너스 1이 작냐.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이 작잖아. 따라서 절대값 an이 최소가 되는 것은 n이 얼마일 때가 되는 거야? 다시 0 근처에서 되는 값이 A14는 2고 A15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값들은 값은 계속 작아지지만 절대값은 이제 뭐가 되노? 점점 커지잖아. 맞냐? A16을 구하면 마이너스 4이가 그럼 절대값은 4잖아. 따라서 절대값이 제일 작은 것은 A14나 A15야. 절대값 A14하고 절대값 A15가 제일 작은 후보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답은 그 중에서 절대값 A14는 2고 절대값 A15는 1이다. 그럼 더 작은 거는 절대값 A15잖아. 그럼 그때의 n값은 얼마냐고. 그때 해당되는 an의 n은 얼마냐고. 14야 15야.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 아니, 봐봐봐. 설명 봐봐봐. A14 네가 구한 게 2라고 구했잖아. 그 다음 A15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절대값 AN이 최소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을 구하랬어. 그러면 절대값 A14는 얼만데? 2고 절대값 A15는 1이잖아. 그럼 요때가 제일 작은 거 아이가? 더 이상 작아질 수가 없잖아, 절대값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이게 그 다음 값이 A16은 마이너스 4예요. 하지만 절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커지죠. 여기서 절대값이 계속 줄어들다가 요때 0 근처니까 절대값이 제일 작아지는 순간이 두 개가 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 중에서 더 작은 쪽은 이거야. 그럼 그때 이 n 값이 얼마냐고. 따라서 구하는 답은 얼마요? 그때 해당되는 자연수 n. 그래 15. 고말이다 고말. 절대값이 제일 작아지는 위치가 언제인지를 구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됐고 넘어간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너가 요새 학교에서 그 수원 진도 어디 나가는데? 여 나가나? 등차 나가나? 아, 등차 나가냐? 그럼 수업 시간에 좀 알아듣나? 알아듣나? 응, 다행이다. 성적은 나왔어? 2만 나왔어? 몇 점이던데? 18점이야? 그럼 몇 등인데? 그럼 몇 등이던데? 그럼 네 친구들은 몇 점이던데? 평균은 몇 점이대? 음, 평균이 40 몇 점이더라고? 수투가. 그래? 이과는 평균이 60 몇 점이고 문과는 40 몇 점이고. 확실해? 수투 평균이? 니는 18점이고. 아이씨, 그럼 뭐 거의 꼴찌인데. 음, 어째야 되냐? 수원은 그보다 더 망했다며. 맞나? 그보다 점수가 더 안 좋을까, 얘가? 니 뭐 다, 뭐 대충 우리가 공부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음, 어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문과 애들도 잘하네? 생각보다. 내가 시험지를 못 봐서 그런데, 평균이 40점이라고? 애들이 어떻게 그리 점수가 잘 나오노? 학교보다 댕기도 안 하는 애들인데.
봐봐봐. 학교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걔들이 그 공부를 해가 알아? 그렇다고 혼자서 독학한 것도 아닐 거고. 독학이 불가능하잖아. 이거는 독학이 불가능해. 뭐 아들이 문과애들이 뭐 그래 잘해가지고 읽고 그게 뜻을 알고 아 이런 거네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어디서 배워와야 되는 거잖아. 네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아들이 보고 아 이게 이런 뜻이네. 아 그런데 수열은 이런 거고 미분은 이런 거고 적분은 이런 거네. 이렇게 안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리미트 LIM 쓰는 것만 해도 애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학교도 제대로 안 갔었는데 맞잖아. 코로나 때문에. 근데 애들이 평균이 그렇게 40점이 나왔다. 문과 애들만 해가지고 시험이 역수 쉬운 모양 있는데 진짜 시험이 쉬웠는가 봐. 내가 시험지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음. 그럼 니 이거 저 시험 칠 때 그 로피탈은 썼다 치고 그 그거는 썼나? 서술형은 썼나? 안 했어? 서술형 안 썼어? 서술형이 왜 안 썼대? 서술형에 로피탈 없대? 로피탈 쓰는 거 없대? 리미트 물어보는 거 없대? 왜냐하면 서술형이 30점이잖아. 그잖아. 그러면 나머지 객관식애가 70점인데 오지선다형이 70점인데 뭐 주관식 들어있으면 그보다 더 떨어질 거고 그 70점 중에서 아무리 맞춰봐야 70점이야. 최대 맞춰봐야. 그럼 반 맞추면 35점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뭐 알든 모르든 간에 소수령을 풀이를 써줘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서 점수 30점 중에서 대충 몇 점 먹어서 그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알았다. 뭐 짧게고 뭐 시험 그래 쳤는데 아들이 학원을 다 댕기는 모양이네. 안 댕기고는 그렇게 성적이 나올 가능 구조가 안 되는데. 아이고 뭐 남은 거는 뭐 정리하고 2학기 때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뭐 당장 기말부터 기말이나 똑바로 치고 할 수 있는 만큼 치고 일단 기본 개념은 배워놔야 된다. 이거 여기서 뭐 안 되는갑다 해가지고 아예 이제 손을 놔비면 고3 때도 그냥 계속 손 놔야 돼. 뭐 그냥 그러면 공부 같은 거는 그냥 포기하고 수학은 포기하고 딴 걸로 가야지. 딴 거. 딴 거로 뭐 대학을 가든지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점수를 딸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목은 사실은 수학이야. 수학인데 내가 볼 때 재민이는 사실은 수학에서는 점수를 따기가 좀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 그게 뭐 네가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를 자꾸 이해를 좀 하기를 힘들어 하더라고. 좀 안 맞나 봐. 네가 수학하고는 안 맞는 것 같긴 같은데 원래 문과 애들이 안 맞는데 모르겠다 일단. 평균이 40점 맞아? 아 그래? 48점이라고? 아들이 잘하네. 성모 애들이 원래 그 잘하나? 성모 애들 못하는데 원래. 알았다 일단 알았다. 좀 갈 길이 머네요. 그럼 멀리 가면 되지 뭐. 자 갑니다. 자 필수에서 4번 두수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5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 마이너스 6 A1, A2, A3 쭉 해서 A50까지 하고 30 있어. 자 마이너스 6이라는 수가 있고 30이라는 수가 있는데 그 숫자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숫자를 50개를 사이에 집어넣었어. 숫자를 50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알아듣는지 물어볼게요. 전체 숫자 요수 요까지는 몇 개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52개죠. 52개. 얘가 52개야. 그럴 때 요때 17번째 값이 얼마인지 구하래.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몇 개라고? 52개다. 50개 아니다. 얘는 전체는 52개야. 그러면 여기에 얘가 등차 수열이랬잖아. 등차 수열이랬어. 등차 수열이란 건 일정하게 숫자가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럼 그 커지는 공차를 D라고 하자. D라고 하면 A1은 마이너스 6에 D를 몇 번 더한 거고, 여기는 요 A1은 마이너스 6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예요. 여기서 요로 갈 때 공차를 몇 번 더했냐고. 마이너스 6 다음이 A1이다. 그럼 A1은 마이너스 6 여기 요놈에다가 D를 몇 번 더했냐고.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네가 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야 135 이렇게 나가면 여기 20 커지고 있잖아, 그지? 1357까지 쓰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3은 1에다가 2를 몇 번 더한 거고, 내가 물어본 거거든. 몇 번 더한 거고, 2를 몇 번 더한 거고, 한 번 더한 거잖아. 근데 거기서 네가 이제 고민하잖아. 이게 고민할 거리가 아니잖아. 요 3이라는 것이 1에다가 요거 2를 몇 번 더한 거냐? 한 번 더한 거야. 5는 1에다가 2를 몇 번 더한 거고, 두 번 더한 거잖아. 그럼 곱하기 2잖아. 그게 등차수의 원리 아이가? 맞나? 공차에 곱하기 그 위치 이 더해주는 횟수가 자기 자신 위치에서 1 뺀 것만큼 더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곱하기 n-이란 거랑 같다.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등차수의 일반항을 앞에서도 그렇게 풀어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가 이미 원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걸 물어보면, 뭔가 이상한 걸 물어보면 또 거기서는 또 전혀 다른 게 있는 줄 알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별거 없다, 수학은. 네가 억수로 뭐 대단한 걸 배우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수학은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노?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A면 B고 B면 C다. A면 B고 B면 C다. A면 B고 A이면 B이고 B면 C다. 결론이 뭐야? A이면 B이고 B면 C다. A이면 C다지? 이런 사고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런 걸 연역적 사고라 그래. 이런 게 논리야. 이런 게 논리. 논리란 게 딴 게 아니고 이런 게 논리입니다. 알았니? 모든 사람들의 일단 사고방식 자체는 이거를 벗어나질 못해. 근데 수학은 이런 논리 말고 한 가지 논리가 더 있어. 두 가지 논리가 더 있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수학을 우리가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는 항상 머릿속에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A면 B고 B면 C면 결과적으로 A면 C다. 이게 뭐 대단한 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논리 전개를 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연역법의 예를 이런 예를 들거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국어 시간에 배우죠, 이거. 따라서 소크라테스 뭐 했노? 죽었잖아. 소크라테스는 죽었어, 그랬어. 그럼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뭐하고 죽었어? 소크라테스 어찌 죽었어? 응? 몰라? 독배 마시고 죽었어. 독배 마시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악법도 법이다. 근데 실제로 그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위대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악법도 법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무식한 너희는 그걸 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어낸 말이야. 실제로는 악법도 법이란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면 소크라테스는 쓰레기지. 악법도 왜 법이야?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그냥 쓰레기지. 그래서 정치하는 인간들이 그 악법도 법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정치하는데 편한데 써먹은 거야. 하여튼 뭐 그런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사실은 그거는 로마 시대 때인가 그때 뭐 지낸 말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말인가. 하여튼 간에 우리 사람의 사고라는 것은 항상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이런 걸 우리가 연역법이라 그래. 이 연자라는 게 불교 용어야. 연. 인연할 때 연이야. 인연. 알았니? 사실은 이거는 인역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을 불교 용어라고 하죠. 근데 인연이란 말은 그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니다. 사람 인자가 아니고 요 인자입니다. 이게 무슨 인자죠? 기인할 인자야. 이날 인자야. 이날 인자. 인한다는 말이 하여튼 뭐 그런 건데 별 대단한 게 우리가 항상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항상 뭐를 생각을 하면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사람의 사고방식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잔소리가 좀 길어지는데, 이 사고방식 자체를 네가 수학 문제를 푸는 입장을 바꿔야 돼. 네가 너무 어렵게 대하거든.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거든. 대단한 게 없어요. 야, 요거하고 요거는 칸 차이가 몇 칸 차이나? 한 칸 차이 나잖아. 요건 두 칸 차이 나고, 한 칸 차이 나면 공차를 몇 번 더 했노 물어보면 한 번 더 했겠지. 커진 게 한 번 커졌겠지, D가. 그죠? 공차라는 게 커지는 값이니까. 여기에 D가 이렇게 더해진 게 A1이고, 여기에 또다시 D가 더해진 게 A2가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6 플러스 뭐가 됩니까? 공차를 D라고 하면 D가 됩니다. D. 그 다음에 A2는 마이너스 6 플러스 뭐가 됩니까? 2D 되겠죠? A3도 마찬가지로 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D가 될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이제? 그죠? 이렇게 가. 그러면 A50은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가면 마이너스 6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예요? 50번 더한 거겠죠? 50D가 됩니다. 50D. 근데 이건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 수를 알아. 그 다음 수가 30이래. 30은 그러면 마이너스 6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고 51번 더한 거겠죠. 그럼 여기서 D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죠. 따라서 D는 얼마가 된다? 51분의 36이 되죠. 맞아요. 그럼 약분하면 요게 3으로 약분되나 안 되나? 3으로 약분할 수 있죠. 3으로 약분하시면 분모는 17이 되고 분자는 12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럴 때 D만 구하면 된다. 왜? 우리는 A17을 구하려는데 A17은 자 마이너스 6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기고 요 옆에 규칙성에 의해서 17번 17D. 그러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7 곱하기 17분의 12야. 그럼 약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6 더하기 12가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죠. 6. 그래서 답이 6인 거예요. 별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게 등차수열이 되면 등차수열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차를 D라고 하면 A1은 마이너스 6에다가 D를 한 번 더한 거, A2는 두 번 더한 거, 30은 그럼 몇 번 더했는지를 생각을 하면 D가 구해져. 그걸 가지고 A17을 구하시면 돼. 자, 직접 해봐. 풀어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4페이지 풀어봐라. 반마트. 됐네. 자, 됐으면 25페이지 한번 풀어봐. A번이 왜 6이야? 공차가 2니까 공차가 2면 6이다. A번은 필요 없는데. 중요한 건 34가 몇 번째냐는 거지. 난 맞아. 됐네. 그래서 M이 14입니다. 자, 14인지 확인해 보자. A1이 6이었죠? 그죠? 그러면 A14는 얼마고? A14는 4에다가 2를 몇 번 더해줘야 되노? 14번 더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2 곱하기 13은 28이니까 4 더하면 32야. 그 다음 수니까 34가 되는 게 맞지. 자, 4-2번 해봐. 똑같다. 이 문제가 왜 자꾸 나오느냐면 이게 그 나중에 합에 가면
뭐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합에서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 이용으로. 자, 여기서 어렵죠? 자, 이거는 설명을 내가 해줘야겠네. 자, 지금 마지막에 쓴 것만 하면 된다. 뭐 중간에 A1은 3 더하기 1이다. AM은 3 플러스 DM이다. 그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자, 마지막에 이제 78이 뭐라고? 3 더하기 D 곱하기 M 플러스 1이죠. 근데 여기서 D는 무슨 수라고 돼 있냐면 이 수열의 공차는 1이 아닌 자연수랬어. 따라서 D는 1이 아닌 자연수야. 요 D가 자연수다. 1 아닌 자연수. 그 다음에 요 수도 당연히 자연수죠.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가는 요 M이라는 거는 무조건 자연수지. 1, 2, 3 이거 자연수 아이가. 그죠? 이거 자연수야.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냐면 3이 넘어가야 돼. 그럼 D 곱하기 M 플러스 1은 얼마 됩니까? 3이 넘어가서 빠지면 얼마야? 78 빼기 3 75. 근데 금방 내가 뭐랬냐면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랬잖아.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75 될 때의 공차 그때에 대해서 m이 제일 크게 될 때를 구하래. 근데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야. 둘 다 자연수라고. 근데 m이 최대가 된다. m이 최대가 돼야 돼. m이 최대가 될라 치면 d는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되겠지. 얘가 작아질수록 얘는 커지는 거 아이가. 하여튼 뭐 이게 제일 크면 된다. 제일 클라 치면 75를 쪼개서 제일 크게 되는 거. 곱하기 75에서 제일 크게 될 수 있는 수는 얼마고? 75 소인수분 해봐라. 소인수분해 두 수의 곱으로 쪼개봐라. 그럼 뭐 곱하기 뭐고? 이게 숫자가 두 자연수야. 두 자연수를 곱해서 75가 돼. 그럼 75를 두 자연수의 곱으로 쪼개봐. 75는 뭐 곱하기 뭐야? 1 곱하기 75 되나? 맞죠? 자연수 두 개의 곱으로. 근데 D가 1이 아니랬잖아. 공차가 1이 아니랬어. 따라서 이거는 안 돼. 그러면 또 뭐 있어? 5 말고 있잖아. 3 있잖아. 3. 3 곱하기 얼마야? 25. 따라서 얘가 뭐가 될 때? 25가 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25가 될 때가 m이 제일 클 때 얘가. 따라서 m 플러스 1이 25니까 m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4가 구하는 답이 되는 거죠. 알아들었습니까? 이렇게 m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7페이지. 등차 중앙, 뭐 등차 중앙은 쉽죠. 세수가 등차 수위를 준다.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아까 했던 겁니다. 자, 설명 보세요. A, B, C 세수가 등차 수위를 이룬다.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2B가 뭐가 된다더라? A 더하기 C가 된댔죠. 맞아요. 가운데 수가 요 두 수의 평균이 된다. 가운데 수의 두 배가 요 두 개를 합한 거랑 같대. 그럼 그 말은 B가 AC의 평균이 된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28, AB, 13이 등차 수위를 이룬대. 그럴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요거는 등차 중앙을 쓰는 게 오히려 안 좋다. 이게 A가 28하고 B를 더한 거다. 뭐 해도 되긴 관계없긴 그냥 그대로 쓰자. 근데 사실은 등차 수율로 보고 하는 게 더 좋아. 여기서 공차를 D라고 하면 13은 28에 D를 몇 번 더한기고 한 번, 두 번, 세 번 같다 이거. 그럼 D를 몇 번 더한기고 세 번, 3D야 이거 3D. 그럼 D 구해지잖아.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낫지. 이 문제는 굳이 등차 중앙의 개념을 쓸 필요가 없어. 등차 중앙의 개념은 3개짜리일 때 쓰는 거야. 4개짜리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 문제는 쓸 필요가 없다. 넘어가면 3D가 마이너스 15죠. 따라서 D는 마이너스 5가 되고 D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얼마예요? 여기서 5 빼면 되잖아. 그럼 23 되죠. 그 다음 B는 얼마가 된다? 다시 여기서 5 빼면 되니까 18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답이 요 두 개가 돼. 자, 됐으면 요거는 풀 필요 없다. 요거는 금방 했던 문제하고 똑같고. 자, 5번 풀어봐라. 5번은 등차 중앙의 개념을 써야 된다. 가운데 수가 양쪽 등차 수위를 들면 가운데 수가 양쪽 두 수를 합한 거라는 거. 두 배다 두 배. A 더하기 B는 5가 아니고 10. 오케이. 자, 됐죠? 잠시만. 오케이. 그러면 문제 5-1번 풀어봐. 세변의 길이 ABC가 AB3이 직각삼각형이래. 직각삼각형이면 직각삼각형을 보면 뭔 말이 생각나?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뭐가 생각납니까? 직각삼각형 뭐 생각나? 뭐 딱 하나만 생각나야 되는데 딴 게 생각날 이유가 없는데. 승현이 숙제 열심히 하고 있네. 야, 하라니까 하네. 뭐 생각나요? 피타고라스가 생각나야 돼.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 아나? 그래. 피타고라 정리라는 것은 ABC 세변이 직각삼각형의 세변이 되면 그럴 때 빗변이 C라고 하자. 그러면 C 제곱이 뭐가 된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은 제일 긴 변이 어는 거예요. 문제에서 찾아봐. 제일 긴 변이 어는 건지 써놨어. 3.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세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룬댔다. 세수가. 그러면 이제 등차 중앙 쓸 수 있겠죠? 써봐. 왜 B제곱이야? B제곱 아니다. 왜 B제곱이야? 막 피타고라스하고 같이 하니까 바로 B제곱 제곱 보네. 이래 할래? 오케이. 이제 연립해라. A 더하기 B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식을 연립하면 된다. 어떻게 연립하는지 아나? 한번 생각해봐. 잘하네? 됐네. 그럼 B는 얼마지? B는 0이야, 5분의 10이야. 음, 0이야, 5분의 10이야. 문제를 읽어봐, 문제를. 문제에 답이 있어. 문제를 봐야 돼, 문제를. 문제 보면 써놨어. 0인지 5분의 10인지. 써놨냐? 0이래, 5분의 10이래.
응? 0이라고 안 써놨는데. 그 0이라고 어디 써놨노?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아이가 길이. 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 B, 3이래. 그럼 B는 0이야, 5분의 10이야? 5분의 10이지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지. 0이 되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럼 5분의 12. A는 얼마야? E는 5분의 10이다. 그럼 A는 B 구했다 얘가 5분의 10. 자, A 구해라. 야, B를 구했는데 왜 A를 못 구해? 자, 네가 풀이라는 거 잘 찾아봐. 풀어놨는데 써놨다 이거. 오케이. A가 2B 빼기 3이라고 써놨잖아, 네가.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A가 2B 빼기 3이라고 써놨다. 2B다, 2B. B가 아니고 2B입니다, 2B. 5분의 12가 아닙니다. 5분의 24입니다, 2B는.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에 5-2번 해봐라.
A, B, C, D, E, F 구하면 돼. A, B, C, D, E, F. 잘 보이구만. A 구해져? A는 안 구해지죠. 지워라. 그거 아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림을 잘 보면 처음에 구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다. 그 관계식을 쭉 쓸 필요가 없어. 그 쓰는 거는, 식을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네가 문제를 분석해서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이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A, B, C, D, E, F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손으로 열심히 쓴다고 해서 답이 구해지면 손으로 맨날 쓰고 있지.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거기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화살표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든 세로 방향으로든 다 등차 수열이 된대. 가만히 쳐다봐봐. 처음에 구해야 될 게 딱 하나다. 뭐 구해야 되노? 한번 생각해봐라. 등차 중앙의 뜻이 뭐야? 말해봐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항상 어떤 성질이 성립한다?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더노? 음? 예를 들어서 1뭐 5다. 뭐는 얼마고? 뭐가 얼마가 돼야 등차 수열이 돼? 1과 5 사이에 뭘 넣어야 등차 수열이 됩니까? 3이지 3. 맞죠? 2하고 8이다. 사이에 얼마 넣어야 뭐 넣어야 등차 수열 돼? 2와 8. 5잖아.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란 뜻은 뭐냐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양쪽 수를 평균한 게 가운데 수라고. 그죠? 양쪽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가운데 수다. 다시 말해서 가운데 수를 2배 한 게 양쪽 수를 더한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자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표에서. 거기가 어딘지 찾아봐. 그래, C잖아. C밖에 못 구해, 처음에. 시험에 구할 수 있는 건 C야. C 얼마예요? C는 1. C 구했으면 이제 뭐 구할 수 있어? D. 그래, 그렇게 구하는 거야. D 구해. D는 3.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할 수 있노? B. D는 2.
그래, F를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뭐 관계없다. 뭐 D 구했으면 뭐 됐지. 어차피 뭐 어느 방향으로 해도 다 등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A가 왜 3이야? B가 인데? B가 입니다. A 3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다 구했네. 다 구해라. 오케이. 됐네. 다 됐고. 그 다음에 등차 수리 응용. 자, 31페이지 봅시다. 자, 설명 보세요. 니 그 1학년 때 학원을 다닌 게 언제까지 다녔댔지? 몇 월 때까지 다녔댔어? 5월까지 다녔어? 어디 다녔는데? 조인식? 아, 거기 다녔어? 그래. 왜 물어보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란가 내가 지금 뭐 배운 기억이 있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3차 방정식 x 3승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는 0이 있다. 이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럴 때 실수 k 값을 구하래. 요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렇게 될 때의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자,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댔잖아. 맞냐? 그럼 꼭 뭐라 해야 되냐면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푼다. 뭘 꼭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 얘의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죠. 그럼 그럴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예요? 안다며? 이게 3차 방정식 근거 계수와 관계인데? 세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요? 모르는구만. 마이너스 a분의 b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응? 얘는 뭐고? a분의 c다. a분의 c.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음, 오케이. 요걸 외워야 돼. 요걸 외워야 되거든. 이거는 외우는 게 제일 속편해 사실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내가 뭐라 뭐라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그거를 머릿속에서 까먹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런 문제 나오면 다 틀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그냥 공식화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왜 하지나?
빼앗지겠나? 할 수 있냐? 가면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된다. 이거를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연습을 그냥 요 문제 가지고 하자. 뭐 이거를 또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앞으로 네가 어떤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하는 표현이 나오지. 지금은 세수가 등차수열이죠. 이렇게 세수가 등차수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세수를 세실근을 그냥 A, B, C 두면 안 돼. 이렇게 두면 절대 안 된다. 그럼 못 푼다 알았니?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지금 K 구하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둘 수 있겠지. 등차수열이니까. 맞죠? 이렇게도 두면 안 돼. 이렇게도 안 됩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풀려면 세수가 등차수열이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 A 빼기 D, A 더하기 B로 세수를 정해야 된다. 등차수열을 정할 때는 어떻게든 정할 수 있어. 처음 숫자를 뭐 A 플러스 D라고 하면 공차가 D가 되면 그 다음 수는 A 플러스 2D, 그 다음 수는 A 플러스 3D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등차수열이 되잖아. 맞죠? A 플러스 100D가 있다. A 플러스 100D 다음에 A 플러스 101D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맞죠? 또는 이렇게 아니고 처음 애가 A야. 처음 애가 A인데 공차가 2D야. 그럼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 이렇게도 등차 수열을 정해도 돼요. 이것도 등차 수열이다, 세수가. 알았냐?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편한 대로 문제에 맞게 정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때는 이렇게 세수를 정한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을 못하면 문제 푸는 게 되게 어려워져.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정한다. A-D, A 플러스 D로 정한다. 왜 그렇게 정합니까? 하는 거는 요렇게 정해야 이 공식을 적용했을 때 바로 답이 나오거든. 알았니? 자, 요거 써보자. 요게 알파, 요게 베타, 요게 감마다. 요놈이 알파, 요놈이 베타, 요놈이 감마입니다. 자, 한번 근각의 서해관계를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요거 세 개 합한 거야. 뭐지? 요 세 개 합해봐. 빨간 거 세 개. A-D, A 플러스 D 합하면 왜 A야? DD 없어지고 A 세 번 합하잖아. 요거 세 개를 합하시면 뭐 됩니까? A-D 그대로 쓸게. A 플러스 D를 합하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죠. 그죠? 요놈이 알파, 요놈이 베타, 요놈이 감마니까. 그럼 요거 두 개가 날라가고 이거는 몇 A야? 아, A죠. 그게 요놈은 뭐고? 요놈에 해당되는 거 불러봐라.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요 식에서. 그렇지.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 나오죠. A가 마이너스 2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한 거다. 요 표현, 요 부분은 두 개끼리 곱한 거.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겁니다. 그럼 요렇게 곱하면 A-D 곱하기 A다. 더하기, 요렇게 곱하면 A 곱하기 A 플러스 D다. 마지막에 요렇게 곱하면 A 플러스 D 곱하기 A 마이너스 D다. 알았니? 요게 얼마냐? 요걸 그대로 쓴 거야.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쓰면 돼. 쓰는 걸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길게 쓰는 거는 두려워해야지. 수학에서는 길게 쓰면 그게 중간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 정확하게 쓸라 치면 이 정도는 쓰는 거는 힘든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쓰면 되는 거잖아. 요 두 개 곱한 거는 요거, 요거 두 개 곱한 거는 요거, 요거 두 개 곱한 거는 요거.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쓸 수 있어. 그게 여기는 얼마라고 돼 있어? A분의 C는. 해당되는 거 불러봐. 여기서. 뭐분의 뭐야?
뭐분의 뭐고 a분의 c에 해당되는 게 k죠. k. 얘 k다. k인데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d 되지. 요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ad 됩니다. 요거 전개하면 합차제 a가 그래서 a제곱 빼기 d제곱이 돼. 그럼 ad 없어지고 얘는 3a 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된다. 맞니? 근데 a는 마이너스 2라는 건 위에서 구해놨어.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12 빼기 d제곱이야. 그게 k야. 오케이? 그래서 d만 구하면 돼. 그 d도 구할 필요가 없고 d제곱만 구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자? 세근의 곱을 구합시다. 요거 마지막 거 쓴다. 요 세 개 곱하면 뭐 되노? a-d 곱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d다. 됐어요. 요거 두 개 곱하면 뭐 되죠?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죠. 합차이에서 거기다 곱하기 a야.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4 마이너스 d제곱이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2야. 그게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얼마지? 요거 요식에 해당되는 거 불러봐. 마이너스 4. 따라서 요게 넘어가면 4 마이너스 d제곱은 2야. 따라서 d제곱 얼마예요? 2 되죠? 그죠? 4 마이너스 d제곱이 들라치면 그럼 따라서 k는 얼마예요? 12에서 d제곱 뺀 거니까 답은 10이 되는 거예요. 좀 많이 어렵지? 이 근각에서의 관계를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각에서의 관계 자체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일단 요거는 필기를 하세요. 빨간색을 먼저 보고 필기를 한다. 근각에서의 관계를 먼저 거기에 필기를 써 놓으세요.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빨간색 써라. 거기 쓰고 있냐? 일단 써야 된다. 이거는 뭐안 보고 뭐는 못하니까.
풀고 있나? 아, 일단 썼네. 오케이. 푸는구나. 해봐, 그럼. 거기서 그렇게 쓰지 말고, 이제 거기 지워라. 지우고, a-d 곱하기 a, 그거 쓴 거 지우고, 아, 이거 써있네. 개끝까지 써있네. 그 쓰지 말고 지워라. 지우는 게 좋겠다. 내가 풀 때는 그렇게 풀었지만, a가 1이라면 이때는 계산이 쉽기 때문에 a 자리 1을 바꿔놓고 하는 게 좋다. 아니, 그거는 지우면 안 되지. 3a가 3이니까 a가 1이라는 건 써놓고, a가 1이므로 a 세 근은 a 자리에 1 바꿔놓으면 1-d, 1 플러스 d가 돼. 그죠? 1-d, 1 플러스 d.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 공식 두 번째, 세 번째를 적용해봐. 1-d, 1 플러스 d다. 아니, 그걸 왜 지워? 옮기고 있는 기가, 지우는 기가. 그럼 두 개끼리 곱한 걸 합한 거는 아니죠. 1-d 제곱이다. d 제곱. d 제곱이 바깥에 쓰면 안 돼. 안에 써야 돼. 합차가 되기 때문에. 1-d의 전체 제곱이 아니야. 1-d의 제곱이야. d의 제곱. dd 없어지니까 3-d 제곱이 p입니다. 그거 정리하면 3-d 제곱이고, 그 다음에 q도 똑같이 구하면 돼. 세 개를 다 곱하면 돼요. 그리고 p 아니다. 마이너스 p다. 마이너스 p. 아, p다. p 맞다. p 맞다. q를 잘못 말했네. q에는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세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q입니다. 그럼 q는 뭐야? q는 d제곱 빼기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일단 한번 풀어봐. 그거는 잘 풀었고. 일단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이 나는지 한번 말해봐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게 생각이 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드니? 드냐 안 드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보자. 내가 설명할게. 일단 얘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것은 얘 두 개를 뭐 해야 되노? 요거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이 세 개란 이야기야. 그럼 그것은 요식과 요식을 뭐 해야 됩니까? 교점 구하려 치면 이 y는 x제곱하고 y는 2x하고 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래. 교점 어찌 구해? 제현씨, 얘 두 개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나요? 구합니까? 응? 이런 거 했잖아. 얘 두 개의 교점 구해라. 뭐 하는 거 아이가?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거. 같다라고 두면 돼. y가 x제곱이고 y가 2x니까 x제곱은 2x라고 둬야 돼. 맞죠? 그러면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니까 x는 xx 마이너스 2가 0이야. 따라서 x는 0 또는 2야. 오케이? 그럼 x가 0 또는 2니까 결과적으로 0, 0하고 2, 4가 교점이 되는 거야. x가 0일 때는 0이고 y도 0이고 x가 2 되면 y는 4 되니까 어차피 둘 다 4 되잖아. 그렇게 교점이라는 게 공통으로 만족하는 점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렇게 연립해서 푸는 거야. 자, 이거 두 개의 교점 구하고 싶다. 어찌해야 된다고? 얘 두 개의 교점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립한다. 같다고 둡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하고를 같다라고 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3x는 k가 돼. 이렇게 둬. 그럼 그때 이제 요게 넘어가면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는 0이야. 그럴 때 얘의 교점의 x좌표가 3개가 등차 수위를 냈어. 따라서 세 근을 뭐라고 둘 수 있다? 등차 수위를 이루는 세 근은 a-d, a 플러스 d라고 둔댔다. 맞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돼. 알았냐? 이제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야 돼. 그거는 아까 우리가 써봤죠? 똑같이 잘 모르겠으면 앞 페이지를 보고 써서 풀어보세요. 요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다라고 두면 돼. 그러면 그게 3차 방정식이 나와. 그러니까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세근이 등차 수위를 이용됐으니까 a 교점의 x좌표가 곧 세근이다. 그래서 a-d, a 플러스 d 이렇게 두면 돼.
세근을 a-d, a 플러스 d라 두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르겠으면 적어 놓든지 아니면 앞에 보면서 하면 된다. 그럼 a가 2라는 걸 구했으니까 2-d, 2 플러스 d로 바꿔서 해도 돼. 그냥 a로 해도 되고 2-d, 2 플러스 d, a, 좀 네모로 쓰지. 이 네모 쓴 숫자 쓰는 거 맞나? 네모인데 네모. 왜 네모가 쓰죠? 오케이. 이제 k 구하면 된다. d는 구할 필요 없다. d 제곱이 15인 것만 알면 돼요. 계산 잘못됐는데 2-d, 2 플러스 d를 3개 다 곱하면 얼마가 되냐? 8-2d 제곱인데 16-2d 제곱이 아니고, 그지? 2-d하고 2 플러스 d하고 곱하면 4-d 제곱이고 거기다가 2를 곱하면 8-d 제곱 돼. 그럼 뭐 거기서 왜 그걸 k로 그래 k로 정리하면 되죠. d 제곱이 15랬으니까 8 더 8 빼기 30, 8 빼기 30이랬죠.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됩니까? 20-22가 되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여기까지 등차 수열 여기까지 그 파일에 유제하고 문제하고 풀 수 있는 거는 쭉 풀어놔라. 알았지? 그 숙제 파일로 내가 올려놨다. 알았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복습해야 돼. 복습해야 실력이 늘어. 수학은 복습이다, 복습. 자, 수고했습니다. 내일 숙제하세요. 자, 내일 봅시다. 수고했습니다.